부동산 전문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드려볼 것 같아요. 12, 16 작년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 영향은 어떤가?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을까? 일부 미디어 뉴스와 함께 제 개인적인 얘기도 같이 한번 드려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2020년 첫째 주 전국 수도권 해가지고 아파트 매매 전세 주간 변동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서울 지역과 경기도 규제 지역에 대한 아파트 매매 전세 현황을 한번 보면서 12, 16 대책 이후 시장 반응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도 표를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저도 얘기를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표를 보고 저도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표를 보면 전국적으로 일단 매매 전세 변동률을 보면 첫째 주는 매매 전세든 다 상승을 했어요. 잠깐 이거부터 얘기 드리면 매매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 0.01% 첫째 주 상승을 했으며 서울 지역도 0.07% 상승, 경기, 인천도 상승을 했는데요.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첫째 주 0.14% 상승, 인천도 0.08% 상승을 기록했어요. 그럼 12, 16 대책 이후 아직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는 시장 영향은 지금 아직은 반응은 없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전세 가격 같은 경우도 보면 전국적으로는 0.12% 상승했으며 수도권 같은 경우는 0.06% 상승했고, 서울도 0.15% 상승했으며 경기 인천 지역 같은 경우도 전세는 상승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2020년 매매던 전세던 주간 변동률은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지역에 대해서 서울과 경기 조정 지역 규제 지역 내 아파트 변동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12, 16 대책 이후 서울 지역과 규제 지역 내의 영향권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고 얘기 드리는 게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매매 변동률에 대해서 보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얘기 드려보면, 먼저 서울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권은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으로 나눠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 드려보면, 도심권 같은 경우는 12, 16 대책 이후 시장에 대한 영향권은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도심권 중에 한번 구별로 보면 종로구 같은 경우는 0.05%로 상승을 첫째 주도 이어가고 있으며, 용산도 0.06% 상승, 중구 같은 경우도 0.05% 상승으로 12, 16 대책 앞뒤로 봐도 큰 영향은 지금 받고 있지 않다고 지금 보여요. 지금 현재 주간 매매 아파트 변동률을 보면요. 성북권을 봐도 성북권 같은 경우도 12, 16 대책 기준과 앞뒤로 봐도 크게 영향을 안 받고 있는 지역, 서울 지역 중에 성북권도 영향권은 미비하다고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 성북권도 12, 16 대책 기준을 보면 0.08% 상승을 했으며, 2020년 첫째 주도 0.07% 상승으로 2012, 16 대책 앞뒤로 봐도 큰 변동률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금 보면서 말씀드려보면, 세부적으로 성동 같은 경우도 0.07% 상승했고, 광진 0.06% 상승, 동대문 0.06% 상승, 중량도 0.03% 상승으로 12, 16 대책 앞뒤로 봐도 크게 영향은 지금 추세를 봐도 큰 영향은 아직 안 받고 있다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성북 같은 경우도 0.08% 상승을 첫째 주도 상승을 했으며, 강북 같은 경우도 0.09% 상승, 12, 16 대책 앞뒤로 봐도 큰 영향은 지금 추세에는 변동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도봉 같은 경우도 0.07%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첫째 주 기준이요. 노원 같은 경우도 0.07% 상승으로 아까 12, 16 대책 이후로 보면 성북권은 큰 영향을 지금 받고 있지 않다고 좀 그 주간 아파트 매매 변동률을 보면 그렇게 표에서는 저도 좀 보이고 있고요. 다음에는 서부권을 말씀드리면 서부권도 12, 16 대책 영향이 거의 미비하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에서도 보면 나타나는데요. 서부권도 12, 16 대책 그 기준 보면 0.14% 상승을 했는데요. 2020년 첫째 주 기준으로 보면 0.07% 상승으로 상승폭은 낮췄지만 12, 16 앞뒤로 주간 변동률을 봐도 큰 그 차이는 없다고 좀 지금 보여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 은평 같은 경우도 0.06% 첫째 주 주간 매매 상승을 기록했으며 서대문 같은 경우도 소폭이나마 0.04%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대문 같은 경우를 보면 12, 16 대책 이후 그 기준으로 앞뒤로 봐서도 변동률이 0.06%, 0.08%, 0.04%로 되게 미비하게 계속 변동이 거의 크게 보이지 않는 지역이 서대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영성이라고 했을 때 마포를 봐도 마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포도 앞뒤 기준으로 보면 상승폭은 미비하게 축소는 했으나 큰 변동은 아직 안 보이는 지역도 지금 표로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마포도 12, 16 대책 그 1 기준으로 해서는 0.19% 상승을 했는데요. 그 전을 봐도 전주 보면 0.10% 상승, 0.16% 상승 그걸 했지만 그 12, 16 대책 이후로 보면 0.11% 상승, 0.10% 상승, 0.09% 상승으로 상승폭은 축소는 하고 있으나 큰 그 변동률은 보이지 않고 있는 지역이 또 마포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남권을 좀 보면 서남권 같은 경우도 앞뒤로 보면 상승폭을 미약하게나마 축소했으나 큰 그 변동은 그 추세로 보면 상승폭을 줄이긴 했으나 큰 영향권에는 지금 그 보이지는 않고 있다고 좀 보면서 말씀드려보면 서남권도 12, 16 대책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도 같이 이런 표를 보면서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0.29% 상승을 이어갔으나 전체적으로 첫째 주 보면 0.10% 상승으로 상승폭을 줄인 지역은 맞지만 큰 영향권을 보이지 않는 지역은 서남권이라고 보면 되고요. 서남권 중에서도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전체적으로 미약하게나마 상승폭을 다 이어가고 있는데 좀 세부적으로 보면 양천 같은 경우는 그 서남권 중에서도 그 12, 16 대책의 영향으로 그 상승폭을 좀 많이 축소한 지역이 양천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양천구 같은 경우는 12, 16 대책 그 기준으로 해서는 0.61% 상승을 했으나 첫째 주 기준으로 해서는 0.10% 상승으로 상승폭은 앞뒤를 봐서도 12, 16 대책을 봐서도 상승폭은 좀 많이 줄인 지역이 양천구라고 좀 보이고요. 강서구 같은 경우는 큰 차이는 없지만 그 첫째 주 기준으로 해서 0.08%그 상승폭을 줄였지만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 강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구로 같은 경우도 구로는 12, 16 그 앞뒤로 봐도 큰 그 변동률로는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구로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 12, 16 대책 기준 보면 0.15% 상승이었으나 2020년 첫째 주 매매 변동률을 보면 0.11% 상승으로 전후를 봐도 크게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는 지역은 현재로서는 구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천구 같은 경우도 12, 16 대책 그 전후로 봐도 큰 변동률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 지역이 금천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려보면 12, 16 대책 그 기준으로 보면 0.18% 상승했으나 2020년 첫째 주 기준으로 보면 0.10%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면 앞뒤로 보면 큰 변동률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부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신안산선이 그 착공을 하면서 금천 지역이 갑자기 떴다는 그 일부 내용 기사를 봤는데
그 주간 아파트 변동률을 보면 그 큰 차이는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지역이 또 금천구라고 또 보면 되고요. 그리고 영등포를 봐도 영등포구는 그 앞뒤로 봤을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영등포를 얘기 드리면 0.11% 첫째 주 상승을 했으며 12, 16 대책 앞뒤로 봐도 큰 영향권은 없어요. 동작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미약하게나마 줄여놨지만 아직까지 상승권을 이어가고 있는 게 아직도 동작이라고 보면 되면 그 0.08%로 상승폭을 미약하게나마 줄여놨지만 아직까지는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아직 12, 16 대책 에 대한 영향은 시장에서는 반응은 크게 보이지 않고 있다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관악도 0.10% 상승으로 12, 16 대책 앞뒤로 봐도 크게 변동은 없으면서 상승폭을 미약하게나마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지역은 관악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 중에 마지막으로 동남권을 보면 동남권은 확실하게 12, 16 대책 앞뒤로 보면 전에는 상승폭이 좀 컸지만 12, 16 대책 이후로는 상승폭을 확연하게 줄이고 있는 지역이 동남권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동남권 기준으로 보면 12, 16 기준으로 봐서 0.33% 상승을 했지만 2020년 첫째 주 기준일을 보면 0.04% 미약하게나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상승폭을 많이 줄인 지역이 서울에서 보면 동남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동남권을 보면 12, 16 대책 이후로 보면 주간으로 0.10% 상승, 0.07% 상승, 0.04% 상승으로 상승폭을 계속 축소시키고 있는 지역이 보면 동남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동남권을 보면 아무래도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지역이 동남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동남권에 대해서 한번 저도 표를 보면서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서초 지역을 먼저 보면 서초는 12, 16 대책 기준으로 보면 0.33% 상승을 했으며 그 이전을 봐도 0.20% 상승, 0.25% 상승권을 계속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가 12, 16 대책 이후로는 상승폭을 많이 축소한 지역이 서초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플러스는 유지하고 있으나 제가 보면 그 이후로는 12, 16 대책 이후로는 0.06% 상승, 0.04% 상승 2020년 첫째 주 주간 변동률을 보면 0.02% 상승으로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 굉장히 줄였다고 보면 다음 주 변동률을 보면 어떨지 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지역은 동남권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강남을 봐도 12, 16 대책 앞뒤로 보면 상승폭을 많이 줄인 지역입니다. 한번 보면 12, 16 대책 기준으로 보면 0.36% 상승을 이어갔으나 그 이후로는 주간 변동률을 보면 0.11% 상승, 0.09% 상승 2020년 첫째 주 상승률을 보면 0.05% 상승률로 플러스는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 경계권이라고 좀 플러스나 마이너스 경계권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강남이 송파를 봐도 송파도 위의 지역과 마찬가지로 기준일 12, 16 대책 기준으로 보면 0.33% 상승을 했지만 그 이후로는 0.15% 상승, 0.07% 상승, 0.04% 상승으로 상승폭을 계속 줄이는 지역이 송파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동을 마지막으로 보면 강동도 12, 16 대책 영향을 받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2, 16 대책 기준으로 보면 0.31% 상승했으나 그 주간 변동률 이후로 보면 0.07% 상승, 0.06% 상승, 0.05% 상승으로 상승폭을 계속 줄이고 있으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경계선에 있다고 보이는 지역이 서울 지역에서는 좀 동남권이라고 보이는데요. 12, 16 대책에 대해서 서울 지역 중 가장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지역이 동남권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남권에 서초, 강남, 송파, 강동이라고 보면 얼추 맞을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플러스를 이어가고 있지만 지금 전통적인 비수기철이면서 아무래도 1월달에 보통은 2월달에 구정이 꼈는데요. 요번 올해로 보면
1월 달에 구정이 얼마 안 남아 있으면서 전통적인 비수기이기 때문에 그 구정 이후로는 그 주간 변동률을 보면 지금 경계에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은 확실하게 나올 것 같다고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쪽 한번 간단하게나마 살펴봤는데요. 서울은 전체적으로는 아직 12, 16 대책에 대한 영향권은 시장에 있는 방향은 크게 미치고 있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동남권은 12, 16 대책에 대한 영향이 지금 미치고 있는 지역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구정 이후로 한번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저도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지역의 규제 지역 아파트 변동률을 보면 서울 지역의 그 동남권 영향과 비슷한 그 추세를 보이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보면 그 무슨 말이냐면 12, 16 대책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은 그 경기도 그 규제 지역 중에 제가 말씀드려보면 과천, 성남, 하남 같은 경우는 12, 16 대책에 대한 영향을 좀 받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 이외의 지역은 12, 16 대책에 대한 영향은 거의 미비하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는 12, 16 대책 이전이나 기준일로 봤어도 상승폭이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셌던 지역인데요. 한번 보면 12, 16 대책 기준으로 보면 0.71% 상승으로 상승폭이 굉장히 컸는데요. 그 대책 이후로는 0.04% 상승, 그리고 12월 30일 마지막 주로는 0.02% 하락했으며 지금 첫째 주 기준으로 해서는 0%예요. 지금 딱 경계에 있는 지역으로 보면 과천 같은 경우는 12, 16 대책에 대한 영향을 일부 지금 그 경기도 중에 규제 지역 중에 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성남도 12, 16 대책에 대한 영향이 좀 영향권에 있는 지역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성남을 한번 보면 앞뒤로 보면 12, 16 그 대책 이전과 이후로 보면 상승폭이 확연히 좀 나타나요. 상승폭을 많이 줄인 지역을 아까 서울 쪽을 얘기 드렸는데 성남도 같은 현상이라고 보면 되고요. 말씀드려보면 12, 16 대책 기준으로 0.35% 상승한 지역이 성남이었는데요. 12, 16 대책 이후로 보면 0.10% 상승, 0.11% 상승, 2020년 첫째 주 기준으로 보면 0.05% 상승으로 상승률을 많이 축소한 지역이 성남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성남에 또 구로 보면 분당 같은 경우도 0.36% 상승했으나 2020년 첫째 주 기준으로 보면 0.02% 플러스를 상승을 이어가고 있지만 상승폭은 굉장히 축소된 지역이 또 분당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수정을 보면 0.43% 12, 16 대책 기준으로 보면 상승했으나 2020년 첫째 주 기준으로 보면 0.15% 상승으로 상승폭을 줄인 지역이 분당에 이어서 수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원 같은 경우도 보면 중원 같은 경우는 분당 수정에 비해서는 큰 변동률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도 말씀드려보면 중원은 12, 16 대책 기준으로 보면 0.20% 상승으로 앞뒤를 봐도 미약하게나마 줄였지만 상승폭은 그래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 중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첫째 주 기준으로 해서 0.10%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이 중원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 중에 또 과천, 성남에 이어서 하남을 보면요. 하남도 12, 16 대책 이전과 이후로 좀 보면 상승폭을 많이 줄인 지역이 또 하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남이 12, 16 대책 기준으로 보면 0.43% 상승을 했는데 그 이후로 보면 0.20 상승, 0.12 상승, 0.16 상승으로 전으로 보면 상승폭을 많이 축소한 지역이 하남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의 지역들을 보면 12, 16 대책에 대한 영향은 거의 미비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지역이 이 이외의 지역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말씀드려보면 광명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지역이 또 광명인데요. 2020년 첫째 주 기준으로 해서 0.31%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이 광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지역으로는 고양을 보면
고양도 12, 16 대책 그 영향권에는 전혀 받지 않는 지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고양도 12월 달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지역이 고양시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양시도 첫째 주 기준으로 0.08% 상승으로 지금 그 전체적으로 보이는 지역이고요. 그 구로 들어가 보면 덕양도 그 0.07% 첫째 주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이 덕양이고요. 일산 동구 같은 경우도 고양 같은 경우는 조정지역 해제된 이후로 꾸준히 플러스로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덕양에 이어서 일산 동구도 첫째 주 기준으로 0.11%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이 일산 동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산 서구도 상승폭을 축소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첫째 주 기준으로 0.09%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이 일산 서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양주 같은 경우는 전 12월 마지막 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그 성장을 했던 지역이 남양주인데요. 그 12월 기준으로 해서 0.05% 하락했지만 2020년 첫째 주 기준으로 보면 0.11%로 다시 상승 반전한 지역이 남양주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리, 안양, 수원, 용인 지역을 좀 보면요. 제가 일부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12, 16 대책 그 영향권 밖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상승폭이 커진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리를 한번 보면 구리 같은 경우는 12, 16 대책 기준으로 보면 0.12% 상승이었으나 그 이후로 보면 0.26% 상승, 0.45% 상승, 첫째 주 기준으로 해서도 0.40% 상승으로 상승폭을 계속 키워가는 지역이 구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안양 동안 같은 경우도 그 보면 0.36% 첫째 주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꾸준히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이 안양 동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원 8달 같은 경우도요. 그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수원 8달 기준으로 보면 첫째 주 기준으로 보면 0.43% 상승으로 12, 16 대책과 별개로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용인 수지하고 용인 기흥 같은 경우도 같은 현상인데요. 용인 수지를 보면 용인 수지도 첫째 주 기준으로 0.52% 상승으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지역이 지금 주간 변동률을 보면 용인 수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 기흥을 보면 용인 기흥 같은 경우도 12, 16 대책과 별개로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지역인데요. 용인 기흥이 0.36%로 주간 변동률로 보면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이 용인 기흥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또 얘기 드려보면 대구 수성과 세종이 있는데 세종도 첫째 주 기준으로 해서는 0.28%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대구 수성 같은 경우도 0.25%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12, 16 대책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 반응이 뭐 일부 느끼지 않는 지역이 대구 수성과 세종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서 얘기 드려보면 작년 12, 16 부동산 그 강력한 대책이라고 시장에서 말을 한 지역 그 대책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주간 변동률 매매 그 현황을 보면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과 일부 받지 않는 지역이 그 별개로 움직이는 지역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좀 서머리해서 드리면 강남권이 아무래도 강남권,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같은 경우는 12, 16 대책 영향으로 인해서 그 앞뒤로 보면 상승폭이 확연하게 눈에 띄는 지역이 동남권, 서초, 강남, 송파, 강동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서울 지역 중에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12, 16 대책에 대한 영향은 지금 주간 변동률로 보면 그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다고 지금 보면서 그 말씀드려보고요. 경기 그 규제 지역 그 지역을 보면 경기 규제 지역 중에서도 과천, 성남, 하남 같은 경우는 12, 16 대책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앞뒤로 보면 그 전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좀 눈에 띄게 보이고 있었으나 12, 16 대책 이후로는 상승폭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지역이 과천, 성남 지역의 분당, 수정, 중원 그리고 하남 지역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고양이나 남양주 같은 경우는 큰 영향권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12, 16 대책과 별개로 오히려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지역이 경기도 규제 지역 중에 구리, 안양, 동안, 수원, 팔달, 용인, 수지, 용인, 기흥 지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구, 수성하고 세종은 12, 16 대책과는 별개로 그냥 앞뒤 전으로 봤을 때 그냥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써머리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1월달이 아무래도 구정이 끼어져 있고 1월달이 비수기를 맞아가지고 12, 16 대책에 대한 그 약발이라고 그러죠. 보통 효과를 보려고 그러면 그 구정이 지난 이후로 그 이후로 보면 그 구정 이후나 2월 달로 보면 정확하게 시장 반응은 그 이제 눈에 띄게 보일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앞으로 방향성은 나왔으나 비수기인 상황도 감안하면서 구정도 끼어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상황은 상승보다는 보합이다 그 조정을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 보면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경계선에 있는 지역들이 좀 눈에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는 추세는 확연하게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 말씀 드려보면서 남은 시간 편안하게 좀 보내시길 바라면서 주간 변동률에 대해서는 나중에 큰 변화가 있을 때는 다시 찾아뵙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골든마우스였습니다.